제가 비행체 어떤 기술에서 블레이드가 없는 이런 비행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불꽃 연소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블레이드가 움직이게 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꽃 연소가 움직이게 하느냐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기체를 갖다 뒤로 불꽃 연소를 할 때, 이런 것이 만약에 이렇게 불을 내뿜는 것이 10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중소, 불꽃 내뿜는 것을 대중소로 만들어 주면은 융합 현상, 열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보통 파워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 연소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발로 그런 형태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돼. 그걸 이제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죠. 서로 대자리 있고 중자리 있고 소자리 있고 묶어서 쏘면 융합열이 일어나서 연료 대비해서 파워가 세지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쏴주는데 블레이드를 이렇게 대신해 가지고 압축 공기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쏴주는 기술을 해서 연소 기간을 보호를 하고요. 또 충분히 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충분한 공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열의 팽창, 공기의 팽창으로 인해서 추진력이 세집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체에 있어서 어떤 보면은 블레이드가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이런 추진기가 있어요. 여기서 열을 이제 불꽃 분사를 불꽃 분사를 할 때 블레이드가 없는 이렇게 이런 방식의 블레이드가 없는 압축 공기로 쏘는 이런 것을 추가로 배치해서 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숫자를 많이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체 추진 기관으로서 먼저 이제 수소 산소다 그러면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지만 수소 산소다 그러면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4.25 5.3 이렇게 5.125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파워가 세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연료를 공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 터지기가 쉬운 거로 각각 따로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이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온도를 높여주고 그래야지 완전 연소가 꼭 일어나고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이 기술은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고 자동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항공기라든지 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섞어주고 이거는 이제 발전 방식으로 뭐 이렇게 가스 발전이다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가스 발전 이런 데 쓸 수 있고 수소 산소를 일단 온도를 높여주고 같이 섞어주고 쓸 분량을 따라서 이종 연료를 해줄 수 있어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나 또 액상 구조, 분말 구조를 넣어서 같이 태워주는 이런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해서 여기다 수소산소를 하더라도 이종 연료,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 이종 연료를 증기 방식 또는 액상 방식으로 뿌려가지고 같이 태우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유가 됐든 등유 됐든 상관이 없죠. 항공유가 됐든. 그래서 발전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전기 구조로 공급하고 거기다가 가루 구조로 이렇게 액상을 뿌려주고 이런 방식의 발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핵발전보다는 훨씬 간단한 방식이죠. 또는 그것을 가루 형식이나 아니면 입자 구조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물을 끓이는 큰 솥을 수천 개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모여가지고 끓이고 그것을 물을 하나로 합산해서 증기 발전하는 이런 방식의 핵발전을 하시면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이렇게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증기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석유, 뭐 석탄이다 그러면 석탄을 증기화시키고 액상을 공급하고 또 가루나 분말 또는 입자 구조로 조개탄처럼 이렇게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발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휘발유나 각종 석유 휘발유는 비싸니까 석유를 같이 조금 넣어줘서 좀 더 고화력을 만들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좀 넣어서 고화력을 특히 산소의 비율을 높여서 고화력을 만들어서 완전 연소를 이룬다면 그렇죠. 그 환경 오염도 별로 없고 이런 방식의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 발전을 할 때도 산소의 비율을 좀 많이 넣어주고 지금 이런 데도 압축 공기를 석탄 발전이나 이렇게 가스 발전할 때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서 고화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용광로 같은 데서도 수소산소를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용광로 같은 데도 서로 이종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요. 석탄을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석탄 증기화된 것 또는 가루화된 액상 또는 가루화된 것 입자 구조를 같이 넣어주는 용광로 같은 거 쓰시잖아요. 제철소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이 방법을 쓰시면 보다 더 환경을 이렇게 오염을 없이 같은 데 비해서 굉장히 투입한 연료 대비해서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좀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고화력이 일어나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스 발전이다 그러면 가스 발전에서 여기다가 석탄을 증기화된 거를 같이 넣어주거나 액산을 증기화 넣어주거나 또는 석유 계통을 같이 넣어서 이종 연료를 투입해서 이런 발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압축 공기나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 산소를 높여주면 그때도 산소를 좀 많이 공급해주면 고화력이 일어나서 훨씬 효율적인 발전이 됩니다. 전기 생산할 때 물에다가 서로 파행이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뭐 기타 다른 전파도 돼요. 그래서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물을 끓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적외선 파형을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거를 전자레인지라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거 전파가 돌아갑니다.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인데 압축 공기를 그럼 수소산소 추출이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으로 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탄이나 어떤 석유 발전 석탄이 아니라 이 방법은 조금 전에 이 방법은 그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비행체의 추진 구조로 사용하거나 어떤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데 탑재해서 하나는 금속체를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구조는 이제 사람을 탐지하거나 제 방식의 적외선 어떤 열탐지 방식은 적외선을 보내 가지고 이게 그렇죠. 좀 더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데서도 CCTV나 이런 데서도 적외선이라 이게 다른 전파도 괜찮아요. 싸가지고 추가적으로 열을 높여가지고 하고요. 사람은 살상할 때는 그렇죠.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집중해서 사람을 고혈압을 일으켜 준다든지 그렇죠. 암살 구조에도 쓸 수 있고 이게 적군 대상으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식으로 들어가신다. 열로서 충격을 주는 거죠. 전파로 경찰에다 그러면 전파를 딱 눌러갖고 열로 충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무기는 뭐 장갑차다, 이렇게 뭐 탱크다 그러면 이런 데도 뭐 이렇게 A사례에다가 적기를 공격하게 전자전으로 공격하듯이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다른 전파도 돼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서 고열을 일으켜가지고 금속체에 닿을 때 고열의 현상이라 기판이나 사람을 태우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충격을 줘서 이런 무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건물에 들어갔다 그러면 열탐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화면을 분석해서 사람을 숨어 있는 걸 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전파 출력을 그쪽으로 맞춰서 그쪽을 그 사람을 갖다가 열로서 이렇게 전파를 집중시켜서 충격으로 실신하게 하거나
살상할 수 있습니다. 양아치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비행체에 있어서 가로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없이 블레이드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런 형태, 그렇죠, 열 추진 이런 게 이런 형태로 아주 열 분사로 해가지고 공기 팽창이 비행체로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 뒤,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사방대에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기관들을 놔요. 이걸 다발로 놓는다는 거죠. 누리호 같은데 보면 우주 탐사할 때도 이렇게 다발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연소 구조인데 그 안에는 이런 것이 10개, 20개짜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도 그걸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에서 나오는 거 열을 블레이드라는 기관이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압축 공기로 각각 이런 데 하나씩 넣어주면 이게 100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런 현재 형태의 어떤 블레이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중소라는 개념을 이것도 다발로 묶어서 들어갈 때 이런 것도 겉으로 보기엔 딱 항공기 엔진 똑같죠. 속에는 이런 게 막 20개, 100개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숫자를 많이 놔가지고 수소, 산소로 가든 뭐 연료가 뭐 항공유가 됐든 연료를 각각 보급을 해주고요. 에 따라서 이쪽을 언오프 방식으로 이쪽을 오프시키면은 이쪽 엔진이 가동돼서 이쪽으로 가고, 미사일이 딱 왔다 그러면 이쪽을 가동시키 이쪽으로 가고, 미사일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갑니다. 수중에서 이게 프로펠러로 추진하거나 수중 잠수정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수중기 잠수정이나 기타 배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이쪽을 가동하거나 이쪽을 위에를 가동하고, 위로 온다 그러면 이쪽을 가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잠수정이 아니라 비행체다 이런 형태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게 수직 이착륙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땅을 태워도 괜찮다 그러면 숫자를 놔서 이렇게 작은 연소 기관을 놔서 이렇게 땅을 태워도 그걸 수직 이착륙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천천히 이렇게 가스불을 갖다 약중강 이렇게 하듯이 약불로 가서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이런 것이 이렇게 파고 나온다 그러면 되게 그러면 연탄 구멍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을 분산시켜서 수직이 착륙하거나, 아니면 비행체가 좀 크다 그러면 그 방식은 좀 힘들거든요. 사선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사선으로 많이 배치해서 분산시켜서 가운데 양력이 모이기 위해서 위로 뜨는 이런 수직 이착륙 방식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가 이제 움직일 때 이것을 사선으로 이렇게 비행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꽃 연소 방식이든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사선으로 이렇게 쏴주면은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잠수정 같은 데나 배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육지의 어떤 다른 차량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차다 그러면 고속 기동을 하기 위해서 밑에 좀 싸가지고 무게를 좀 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프로펠러를 가동하든지 이렇게 태우기가 싫으면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가변으로 해가지고 특히 뒤로 이렇게 불꽃 연소를 가던 것이 기울여가지고 해가지고 비행체 무게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서 공간을 미끄러지듯이 가게 하고요. 초공몽우리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싸서 여기서 방어막을 만들어서 기체가 이제 공기의 마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수직 이착륙할 때도 밑에다가 공기부양정처럼 싸가지고 수직 이착륙하는 데도 보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 공기를 밑으로 싸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비행체 자체에 어떤 공기 주머니를 놓을 수 있다 그랬죠. 드론 같은 데는 이렇게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이런 데도 공기 주머니를 둬서 이렇게 항속거리를 좀 늘릴 수 있다고 제가
KGGB 같은 날개 키트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재래식 폭탄에다 거기에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공기 주머니가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기체 어떤 기체 홈 같은데 날개 윙이나 이런 데다가도 어떤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오래 써도 이제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뭐 날개에 문제 생긴다 이러면 안 되죠. 홈을 파서 자연적인 공기가 위로 들어올려주는 양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피터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러면 피터건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뒤에다가 환풍기 같은 거 프로펠러를 달아서 뒤로 앞에도 달아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 구조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압축 공기를 갖다가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풍력 발전 전기 만들어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가는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데도 달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큐보드 같은데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데도 이렇게 작은 프로펠러를 이렇게 팬을 돌리든가 이렇게 전기로서 팬을 돌려갖고 움직이는 자전거. 이게 뭐 선풍기 팬처럼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닫히지 않는 작은 거 넣으면 되죠. 전동 킥보드, 뭐 아니면 자전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중에서는 제 방식으로 이렇게 풍력 발전을 통해서 움직이지만은 회전축에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가지고 이때 여러 겹의 연구자 한 덩어리 큰 것이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달아놓으면은 여러 겹이라는 거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 스피커 기술에도 들어가고 자꾸 스피커 할 때는 이제 작고 크고 이런 큰 거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겹으로 하면 에너지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뭐 석유로 돌리든가 풍력으로 태양력으로 돌리든가 전기로 뭘로 돌리든 간에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 닮은 좋겠죠. 그래서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고리선이 대중석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뀌려면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배치하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서 발전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곤충 로봇도 이것도 만들거나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도 나노 로봇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기초 전기로 해가지고 나노 구조로 이런 것도 만들어가고 반도체 발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작은 부분만에서도 웨어러빌 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풍력 발전, 막대기 같은 거 세워가지고 5m짜리 자동차에다가 실어갖고 풍력 발전 물레방아식으로 물레방아 돌아가는 식으로 해갖고 풍력 발전 만들어서 하고 야외 놀러 가서 딱 꽂아놓고 이렇게 몇 미터짜리 꽂아놓으면 되게 2m, 3m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곳에 물레방아 돌아가면 여기서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똑같은 방식으로 물레방아, 작은 물레방아 구조를 했기 때문에 뭐 강물이다, 시냇물이 졸졸졸 많이 이렇게 하천에 흐른다. 거기다 수십 개를 놔가지고 수십 개는 뭐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으면 돼요. 5개, 10개. 거기서 전기를 모아 생산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자연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이 이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부딪혀 갖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드론 같은 데도 되고 바람이 들어오면 뒤로 미끌거리면서 뒤로 나가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비행체 동체 같은 데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이게 양력을 만들어내면서 바람이 부딪히면 뒤로 싹 나가가지고 붙여놓기만 해도 이것도 추진 구조로 만들어 이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배 같은 데도 이거 쓸 수 있어요. 네, 배 같은 데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바람이 뒤로 탁 나가가지고 배 같은 데 달아놔도 되고요. 배 같은 데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제 어떤 비행기 윙이나 동체에다가 이렇게 홈을 좀 파서 여기다가 이렇게 양력을 오래 써도 이제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 보장 속에서 양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는데 배 동체 배 같은 데도 이걸 놓아 놔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구조를 배 밑창에게 둬가지고 물길이 들어오면서 뒤로 추진 구조로 만드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항공기만 되는 게 아니고 차량도 되겠죠. 일반 육지에서 이거 드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비행체가 움직일 때는 전 세계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1cm, 0.3cm, 0.1cm 자유롭게 결정하고 전 세계 내배 계신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와 택시회사, 렌터카 어디 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항공기 같은 거 드론이다 그러면 이제 스틱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전 입력 방식으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찍어주면 5군데 찍어주면 안에서 이렇게 시가 혼자서 움직입니다. 농약을 뿌리든지 항공 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는 뮤비를 찍는다 그러면 주인공이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줍니다. 또는 카메라 촬영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그 사람을 추적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에도 할 수 있어요. 장난감 같은데 로봇 애완경이다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거나 주인 얼굴에 인식을 해가지고 목소리나 그날의 암호를 정해도 돼요. 뭐 이렇게 열려라 참게 해도 되고요. 그날의 암호를 정해서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을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날의 암호를 정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사람만 따라가도록 얼굴 인식까지 하거나 목소리 인식까지 되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애완견이 나를 따라다니는 장난감 애완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로봇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가 전 세계 여행지, 진짜 여행지를 촬영해서 거기서 이제 아바타, 내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여러 사람 가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바타 온라인 안에서. 그래서 그 해외 유명 여행지를 아바타가 되겠는데 내 얼굴 탑재해도 되죠. 그대로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사람들과 다른 아바타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바타들과 친교를 하는 거, 번역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 안에 상점 안에도 들어가가지고 로드뷰를 안쪽으로 확대한다 그랬죠. 현재 있는 로드뷰 방식을 안쪽으로 확대해서 국가격에서 상품을 선택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가상적인 여행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가상 쇼핑몰, 이게 가상 쇼핑몰, 진짜 쇼핑몰을 만들어서 롯데마트다,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그러면 또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방식을 지금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로드뷰를 확대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경하고 선택을 하면 갖고 옵니다. 코스트코 같은데 내가 직접 안 가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그렇게 물건을 선택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좋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배송은 뭐 여러 가지 배송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가상 쇼핑몰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사람들과 친교도 나고 아바타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상 쇼핑몰을 통해서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이 가능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친교 서비스하고 서로 간에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1대 다장한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대 수십, 수백, 수천 사람들, 수만 사람들 대상으로 방송성, 음악 스트리밍이라든지 자기가 틀어주는 영상 만들어줘. 회사다 그러면 10개, 이렇게 20개를 갖다가 유튜브 방식으로, 넷플릭스 방식으로 틀어주면 그게 방송가 아닙니까? 그거를 100개의 채널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카카오톡이 이제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1대1 통하잖아요. 유선전화도 그렇고요. 근데 유선전화에다가 인터넷망을 깔자 그랬잖아요. 연결해가지고 유선전화는 앞으로 이제 TV, 컴퓨터 TV에 결합할 때 TV에서도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1대1대 다장,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장, 1대 수십, 수백 사람 이렇게 통신을 수천 사람이 하고
통신이나 방송,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형태를 가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내가 거론하고 이렇게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또 페이스북, 이렇게 인터넷 전화를 만약에 스마트폰과 어떤 집이나 아니면 회사의 유선전하고 연결하는 방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모든 데스크탑에 깔려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쇼핑몰이나 슈퍼마켓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인터넷 약간 뱅킹인데 거기 쇼핑몰에 돈을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걸 계좌를 형성을 해주고요. 거기 있는 돈을 이 팀 어떤 뭐죠? 팀원 IMF처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다 입금을 해놓으면 다른 결제 대행 회사가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신 다른 데 송금을 해주는 다른 사람이나 또 뭐 다른 데 가서 결제 대행을 해주는 수수료를 좀 많은 카드를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카드 번호를 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카드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결제를 해줘 이런 서비스도 그럼 정보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 전 세계 은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전화로 내 전화로 앱이 탑재가 돼 있어서 실시간 그 계좌 기반으로 해서 결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스 누르면 그쪽으로 돈이 송금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카드도 예스 하면 이제 그쪽 지금 현재 있는 카드는 이런 게 없어요. 서비스가 뭐 주유사도 어떤지 자기 멋대로 딱 결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스 노가 나한테 문자로 전화로 온다는 점에서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카드 회사 이런 데서 은행 계좌 기반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결제 전화로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예스 노를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 세계 도매 회사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에 수입과 수출을 하고 싶어도 소규모는 잘 안 되고 비싸고 어딘지도 알 수 없고 결제도 할 수 없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사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럼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가 이걸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이렇게 쿠팡 어디든지 소프트뱅크 어디든 삼성, 네이버 전 세계 내 있고 또 도매 플랫폼을 가대해서 지금 뭐 옥션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물건을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전화번호도 모르고 결제도 대행해주고 그렇죠. 안전해야지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수출입이 엄청나게 쉬워지겠죠. 그와 같이 이런 것도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점 방식의 택배 현재는 택배는 무조건 다 배송해주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려요. 우유 대리점처럼 500m, 100m마다 지점을 갖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특정 회사의 택배 물건도 배송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 것도 배송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 배송해 주거나 퀵 서비스 현재 있는 배민 서비스 배달의 민족 서비스처럼 다른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배송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체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그쪽의 물건을 이렇게 배송해 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퀵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택배 회사들은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과 이제 자영업 계약을 맺든지 어떤 지정 계약을 맺든지 해가지고 배송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500m마다 100m 이렇게 1km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배송이 되는 거죠. 어떤 상품이든 다 배송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물건도 배송해 줄 수 있어요. 거기다 맡겨놓기만 하면 급하면 거기다 맡겨놓는다는 거죠. 택배회사로 맡겨놓기만 하면 배송이 돼요. 그리고 수수료 지급하면 되니까 되게 이렇게 사업 아이템 전 세계에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이먼트 서비스하고는 또 다른 형태 사업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